왜 흉부외과에서 하지정맥류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흉부외과의 정식 명칭은 흉부 및 심장 혈관외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혈관 질환의 하나인 하지정맥류를 흉부외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스타킹을 신을 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옷도 우리 몸에 맞는 사이즈의 옷이 있듯이 스타킹도 자기 몸에 맞는 사이즈의 스타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그 세 군데의 그 부위의 그 굵기를 재서 대, 중, 소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스타킹을 착용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스타킹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직접 환자의 그 발목하고 장단지하고 종아리에 있는 사이즈를 재서 거기에 해당되는 스타킹을 처방해 드립니다. 다행히도 과거에는 이 압박형 스타킹이 상당히 고가였습니다만 지금은 의료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옛날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아까 정리를 말씀드려서 하지정맥류가 혈관이 돌출된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하지정맥류 환자를 보게 되면은 혈관이 이렇게 많이 돌출이 안 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하게 육안적으로만 보고 하지정맥류를 완벽하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정맥류를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CEAP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적으로 다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해부학적인 거,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보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종합해서 우리가 단계를 나누게 돼서 가벼운 단계부터 심한 단계까지 보통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단계는 그야말로 거의 신경을 안 쓸 정도로 잘 모르고 있는 단계가 되고요. 아주 심한 단계는 합병증까지 생긴 심각한 단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병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가장 잘 못 알려진 정보 중에 하나인데, 물론 혈액술 환자를 먹으면은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요새 또 방송에서 많이 혈액술 환자를 광고하기 때문에 그 약을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약을 먹으면서 실제로 증상이 좋아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거는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지 하지정맥류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혼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치료 또는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약을 먹어서 하지정맥류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가장 잘못 알려진 하나의 정보 중에 하나인데,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다리의 통증이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집어넣게 되면은 따뜻한 열감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좋아지고 한다고 생각해서 족욕을 많이 하거나 특히 가벼운 사우나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하지정맥류라는 병 자체는 혈관이 늘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자주 족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우나를 하게 되면 하지정맥류가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정맥류 환자들이나 하지정맥류 의심되는 환자들은 이런 따뜻한 족욕이라든지 사우나를 안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마사지도 도움이 될까요? 요거는 조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지정맥류 때문에 경련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마사지를 하면 경련이 풀리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하지정맥류가 있는 혈관들은 상당히 혈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혈관이 터지거나 그쪽에서 출혈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태를 보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마사지가 하지정맥류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했던 수술 방법, 절개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흉터가 많겠죠. 많고, 그 다음에 출혈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재발할 수 있는 놀도 높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만지가 돼 있었고 많은 의료 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 새로운 그 치료 방법이 개발되면서 재발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수술했다 해가지고 방심하는 건 안 되고 항상 예방과 치료 그리고 수술했을 경우에 또 나머지 혈관을 해서 하지정 면역이 안 생기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시는 것이 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그 기간이 있나요? 수술 후. 예, 환자분들이 가장 또 많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수술하면은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십니다.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수술하면 며칠 누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날부터 보행을 시킵니다. 오히려 누워 있는 것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상처를 소독한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압박 스타킹,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도록 우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한 운동이라든지 산행 같은 거는 당분간 회복 기간 동안은 자제를 해야 되지만은 그 외 일상생활은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셔서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을 경우에 그 다리에 혈액이 조류가 되기 때문에 혈전이 잘 생기죠. 그래서 혈전이 심부정맥을 통해서 올라가서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아니면은 폐 전색증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심부 혈전증이 생겼을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심부 정맥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가 그 좀 악화되는 계절은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지정맥류가 혈관이 늘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우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땀이 많이 나고 체온 조절을 위해서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정맥류가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 몸에 꽉 끼는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해서 오히려 하지정맥류 증상이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받기 가장 좋은 계절도 있을까요?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 환자들한테 치료받기 좋은 계절이라기보다는 언제 수술할 건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술 후에 한두 달 내지 정도의 그 압박 스타킹을 신는 기간이 있는데 압박 스타킹을 한여름에 신는 것은 상당히 환자분한테 추가적인 불편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날씨가 좀 온화하고 민감하지 않은 봄, 가을에 수술을 많이 권합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하지정맥류는 좋은 운동이 있고 좀 안 좋은 운동이 있어요. 이 하지정맥류의 가장 좋은 운동은 정맥이 심장으로부터 내려온 피가 다시 혈관으로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정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육의 압력을 통해서 피를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벼운 조깅이라든지 수영, 자전거 타기 등 같은 운동은 오히려 하지정맥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 반대로 정적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배에 힘을 주게 되는 운동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기들기 같은 거. 그런 거는 오히려 복압을 상승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혈관의 압력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오히려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피해야 될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